여러분, 혹시 띠와 운세가 우리 성격이나 삶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띠에 따라 기질이 다르고 그에 맞는 특징과 흐름이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띠는 바로 호랑이 띠인데요. 호랑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용맹하고 강하고 도전적인 느낌이 먼저 떠오르죠? 실제로 호랑이띠는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도 호랑이띠는 확실히 기가 세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호랑이띠의 성향과 특징, 그리고 띠별 오행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기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합니다. 혹시 주변에 호랑이띠가 있는 분들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지도 몰라요. 긴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니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호랑이띠가 어떤 띠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문화에서 호랑이는 산의 수호신 역할을 하거나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신령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인지 호랑이띠 사람들은 대체로 강한 기운을 타고 난다는 말이 많습니다. 호랑이띠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도전 정신이 강하고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쉽게 말해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띠는 주변에서 리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생활에서도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경우가 많고 직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빠르게 실행하는 성격 덕분에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너무 앞서 나가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조절입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체력도 쉽게 소진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호랑이띠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음양오행은 우리가 태어난 해에 따라 영향을 주는 기운을 의미하는데요. 호랑이띠는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기운은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을 의미하는데 이게 딱 호랑이띠의 특징과 맞아떨어지죠. 또한 오행으로 보면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에 속합니다.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과 발전을 중시하고 창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인지 호랑이띠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데 관심이 많아요. 단순히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하기보다는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죠. 하지만 목의 기운은 너무 강하면 조급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목표한 것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참을성이 부족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띠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랑이띠라고 해서 다 같은 성향을 가진 건 아닙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 오행의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연도별 특징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1950년생은 분들은 강한 결단력과 냉철한 사고를 가졌어요. 금의 기운은 차분하면서도 강한 성격을 의미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 호랑이띠들은 신중하면서도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1962년생 분들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적응력이 뛰어나요. 감성이 풍부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생활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974년생 분들은 추진력이 강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다만 너무 앞서가려는 성향이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1986년생 분들은 불의 기운을 가진 만큼 열정적이고 강한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목표를 향해 불같이 몰입하는 스타일이지만 감정이 강한 만큼 순간적인 판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1998년생 토의 기운을 가진 호랑이띠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생 분들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세대지만 금의 기운을 가진 만큼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강합니다.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성향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어서 호랑이띠의 대운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징조와 반대로 시련이 다가올 때의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분명히 요즘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네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오면 내 운이 상승하고 있구나 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타면 돼요.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운이 상승할 때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던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중요한 인연이 연결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왜 왔지? 싶을 정도로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면 이건 분명 운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때 중요한 건 이걸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순간이 와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 개발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원래는 계속 안 풀리던 일이 갑자기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 이 또한 운이 상승하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답이 없던 일이 갑자기 해결된다거나 뭔가 진행이 더뎠던 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사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노력 대비 성과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이건 대운이 들어오는 타이밍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객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계약이 연이어 성사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흐름이 올 때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운이 상승할 때는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주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조력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이 타이밍에 나타났나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기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운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인연들과 함께 흐르는 법이니까요. 넷째, 꿈에서도 운이 좋아질 조짐이 보이는데요. 특히 호랑이, 용, 독수리 같은 강한 동물이 꿈에 나오면 이건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꿈에서 호랑이가 나를 보호해준다거나 길을 안내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이건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호랑이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꿈이라면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내가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면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상승할 때는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운이 넘치는 느낌이 들 거예요. 평소보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뭔가 의욕이 넘치는 순간이 많아진다면 이건
운이 상승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의 추진력이 강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면 이때야말로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반대로 운이 저조해질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아두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세요. 첫째, 운이 저조할 때는 평소보다 실수가 잦아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계획했던 일이 번번이 어긋나고 뭔가 하려면 자꾸 방해 요소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이건 운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무리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흐름을 바꾸기 위해 주변 정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운이 나빠질 때는 인간관계에서도 신호가 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자꾸 다투거나 오해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트러블이 많아지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면 운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꿈에서도 안 좋은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물이 범람하는 꿈, 길을 찾지 못하는 꿈을 자주 꾼다면 이건 운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이나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꿈을 자주 꾼다면 스스로 방향을 잃고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새로운 걸 시작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호랑이띠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운이 상승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나거나 예상보다 좋은 조건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연봉 협상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질 때 사람들은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해라는 생각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깊이 들여다보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주어진 기회를 잘 분석하고 손해볼 가능성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월이 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4월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나 현재 진행 중이던 일이 확실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2025년 전체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이나 직책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파트너와의 관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기존 관계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동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출장이 많아지거나 직장 이동, 이사, 여행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요. 만약 오래전부터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이 시기에 계획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7월과 10월은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7월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많은 달이고 10월은 금전운과 커리어 운이 상승하는 달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재물운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전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금전적인 행운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정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 커플이라면 기존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호랑이띠에게 가장 중요한 달은 4월, 7월, 10월입니다. 4월은 중요한 변화와 기회가 시작되는 달이며 7월은 사업이나 직장에서 중요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10월은 재물운과 커리어, 운이 정점에 오르는 달입니다. 이 세 달을 잘 활용하면 2025년 전체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 10월까지는 재물운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전적인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어서 호랑이띠 관련 꿈을 해몽해 보겠습니다. 운이 좋을 때나 나쁠 때 꿈을 통해 미리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호랑이와 관련된 길몽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가 길을 안내하는 꿈은 새로운 기회와 귀인의 도움을 의미하며, 호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은 재물운과 행운 상승을 의미합니다. 호랑이가 사냥하는 꿈은 목표 달성과 성공을 의미하며, 호랑이와 싸우는 꿈은 강한 경쟁 속에서 승리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현재 흐름이 긍정적이고 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안 좋은 꿈도 있습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흉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랑이가 도망가는 꿈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상처를 입는 꿈은 운세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호랑이띠가 주목해야 할 길일과 흉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길일은 말 그대로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유리한 날이기 때문에 계약, 투자, 이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3월 길일은 3월 3일, 11일, 19일, 27일입니다. 3월은 본격적으로 한 해의 흐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3월 3일과 3월 11일은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나 도전을 시작하는데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거나 사업적으로 좋은 제안을 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월 길일은 6일, 14일, 22일, 30일입니다. 4월은 2025년 호랑이띠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큰 달입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사람과의 인연이 연결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4월 6일과 4월 22일은 재물운과 인간관계 운이 상승하는 날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협력을 시작하는 것에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5월 길일은 8일, 16일, 24일입니다. 5월은 오래 쌓아온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5월 8일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는데 좋은 날입니다. 이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나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날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흉일은 운이 저조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실수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 투자, 인간관계 변화 등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3월 흉일은 5일, 13일, 21일, 29일입니다. 3월은 본격적으로 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달이지만 3월 5일과 3월 13일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날입니다. 이날은 직장 내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거나 계획했던 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3월 21일과 3월 29일에는 금전적인 실수나 투자 관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지출을 조심하고 계약이나 큰 금전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 흉일은 4일, 12일, 20일, 28일입니다. 4월은 좋은 기운도 많지만 반대로 신중해야 할 날도 있습니다. 특히 4월 12일과 4월 20일은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말을 조심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월 28일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신중해야 할 날입니다. 이날은 충동적인 지출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큰 돈이 오가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흉일은 6일, 14일, 22일입니다. 5월은 호랑이띠에게 좋은 기운이 흐르는 달이지만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특히 5월 6일과 5월 14일은 체력적으로 지치거나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월 22일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2025년 호랑이띠 운세 요약과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운이 상승하는 징조, 실현의 신호, 길일과 흉일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운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조언까지 더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호랑이띠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가 많고 재물운과 인간관계 운도 강하게 작용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올해는 도전하는 사람과 머뭇거리는 사람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해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도 그걸 적극적으로 잡지 못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상승하는 징조가 보일 때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변화가 두렵거나 망설여질 때 올해는 도전하는 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는 4월, 7월, 10월입니다. 이 세 달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업, 투자, 이사, 인간관계 변화 등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진행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운이 상승할 때일수록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5년은 주변의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해입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기존 관계를 돈독히 하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인간관계를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는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많아지고 스케줄이 바빠지면서 체력이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호랑이띠는 한번 몰입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서 무리하다가 체력이 바닥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의 추진력만큼 자신의 건강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걸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5년은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자신을 믿고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신중한 판단은 필요하지만 너무 망설이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좋은 기운과 멋진 성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 운은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띠와 운세가 우리 성격이나 삶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띠에 따라 기질이 다르고 그에 맞는 특징과 흐름이 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띠는 바로 호랑이띠인데요. 호랑이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용맹하고 강하고 도전적인 느낌이 먼저 떠오르죠? 실제로 호랑이띠는 강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주변에서도 호랑이띠는 확실히 기가 세다라는 말을 자주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호랑이띠의 성향과 특징, 그리고 띠별 오행까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여러분이 자신의 기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까 합니다. 혹시 주변에 호랑이띠가 있는 분들도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될지도 몰라요. 긴 내용이지만 정말 중요한 이야기들이니 하나하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호랑이띠가 어떤 띠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호랑이는 예로부터 용맹과 권위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문화에서 호랑이는 산의 수호신 역할을 하거나 나쁜 기운을 물리치는 신령한 존재로 여겨졌어요. 그래서인지 호랑이띠 사람들은 대체로 강한 기운을 타고 난다는 말이 많습니다. 호랑이띠는 태어날 때부터 남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도전 정신이 강하고 추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많죠. 쉽게 말해하고 싶은 게 있으면 참지 못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띠는 주변에서 리더 역할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체 생활에서도 주도적으로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이끄는 경우가 많고 직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중요한 역할을 맡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장점이면서도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빠르게 실행하는 성격 덕분에 기회를 잡을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너무 앞서 나가다가 실수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띠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조절입니다.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체력도 쉽게 소진될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호랑이띠를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살펴볼까요? 음양오행은 우리가 태어난 해에 따라 영향을 주는 기운을 의미하는데요. 호랑이띠는 기본적으로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기운은 활발하고 적극적이고 외향적인 성향을 의미하는데 이게 딱 호랑이띠의 특징과 맞아떨어지죠. 또한 오행으로 보면 호랑이띠는 목의 기운에 속합니다. 목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과 발전을 중시하고 창의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인지 호랑이띠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걸 좋아하고 남들이 하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데 관심이 많아요. 단순히 남들이 하는 걸 따라 하기보다는 이걸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자주 하죠. 하지만 목의 기운은 너무 강하면 조급함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목표한 것을 빨리 이루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참을성이 부족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이띠 사람들은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랑이띠라고 해서 다 같은 성향을 가진 건 아닙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 오행의 기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 연도별 특징도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1950년생은 분들은 강한 결단력과 냉철한 사고를 가졌어요. 금의 기운은 차분하면서도 강한 성격을 의미하는데 그래서인지 이 시기에 호랑이띠들은 신중하면서도 목표를 향해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1962년생 분들은 물이 흐르는 것처럼 적응력이 뛰어나요. 감성이 풍부하고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생활에서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1974년생 분들은 추진력이 강하고 창의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성향이 강하죠. 다만 너무 앞서가려는 성향이 있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1986년생 분들은 불의 기운을 가진 만큼 열정적이고 강한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목표를 향해 불같이 몰입하는 스타일이지만 감정이 강한 만큼 순간적인 판단을 조심해야 합니다. 1998년생 토의 기운을 가진 호랑이띠는 기본적으로 신뢰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현실적인 부분을 중시하는 성향이 강해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0년생 분들은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세대지만 금의 기운을 가진 만큼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논리적인 사고가 강합니다. 앞으로의 성장 과정에서 본인의 성향을 잘 살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어서 호랑이띠의 대운이 폭발할 때 나타나는 징조와 반대로 시련이 다가올 때의 신호를 알아보겠습니다. 운이 좋을 때는 분명히 요즘 이상하게 일이 잘 풀리네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이 오면 아, 내 운이 상승하고 있구나 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타면 돼요. 어떤 징조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째, 운이 상승할 때는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생각도 못했던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중요한 인연이 연결되기도 하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갑자기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거나 새로운 직장이나 사업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한테 왜 왔지? 싶을 정도로 좋은 기회가 자연스럽게 다가온다면 이건 분명 운의 흐름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때 중요한 건 이걸 잡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입니다. 운이 좋아지는 순간이 와도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늘 자기 개발을 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원래는 계속 안 풀리던 일이 갑자기 술술 풀리기 시작하면 이 또한 운이 상승하는 신호입니다. 예를 들어 몇 달 동안 답이 없던 일이 갑자기 해결된다거나 뭔가 진행이 더뎠던 일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사되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노력 대비 성과가 갑자기 확 좋아지는 시기가 오면 이건 대운이 들어오는 타이밍이라고 보면 됩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객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계약이 연이어 성사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이런 흐름이 올 때는 무조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운이 상승할 때는 주변에서 나를 도와줄 귀인이 나타납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갑자기 도움을 주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좋은 조력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고
이 타이밍에 나타났나 싶은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이 기회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운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좋은 인연들과 함께 흐르는 법이니까요. 넷째, 꿈에서도 운이 좋아질 조짐이 보이는데요. 특히 호랑이, 용, 독수리 같은 강한 동물이 꿈에 나오면 이건 대운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꿈에서 호랑이가 나를 보호해준다거나 길을 안내하는 장면이 나온다면 이건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예요. 반대로 호랑이를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꿈이라면 좋은 기회가 왔음에도 내가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을 꾸면 앞으로 다가올 기회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운이 상승할 때는 몸도 자연스럽게 반응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컨디션이 좋아지고 기운이 넘치는 느낌이 들 거예요. 평소보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고 뭔가 의욕이 넘치는 순간이 많아진다면 이건 운이 상승하는 시기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의 추진력이 강해지고 집중력이 높아진다면 이때야말로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반대로 운이 저조해질 때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이 신호를 미리 알아두면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체크해 보세요. 첫째, 운이 저조할 때는 평소보다 실수가 잦아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자꾸 생깁니다. 계획했던 일이 번번이 어긋나고 뭔가 하려면 자꾸 방해 요소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도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이건 운의 흐름이 막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로 무리하기보다는 잠시 쉬어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조급해하지 말고 흐름을 바꾸기 위해 주변 정리를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운이 나빠질 때는 인간관계에서도 신호가 옵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자꾸 다투거나 오해가 생기고 뜻하지 않은 트러블이 많아지는 시기가 찾아올 수 있어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다면 운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감정을 조절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셋째, 꿈에서도 안 좋은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물이 범람하는 꿈, 길을 찾지 못하는 꿈을 자주 꾼다면 이건 운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꿈이나 어두운 곳에서 헤매는 꿈을 자주 꾼다면 스스로 방향을 잃고 있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새로운 걸 시작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정리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번에는 2025년 호랑이띠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월부터 6월까지 2025년 상반기는 새로운 프로젝트나 사업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운이 상승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투자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에서는 새로운 업무를 맡거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새로운 파트너가 나타나거나 예상보다 좋은 조건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고 직장인이라면 승진이나 연봉 협상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운이 좋아질 때 사람들은 이 기회를 무조건 잡아야 해라는 생각에 너무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막상 깊이 들여다보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는 주어진 기회를 잘 분석하고 손해볼 가능성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본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4월이 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4월에는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거나 현재 진행 중이던 일이 확실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잘 활용하면 2025년 전체 흐름이 좋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는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이나 직책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파트너와의 관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기존 관계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동운이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출장이 많아지거나 직장 이동, 이사, 여행 기회가 많아질 수 있어요. 만약 오래전부터 이사를 고려하고 있었다면 이 시기에 계획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 7월과 10월은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입니다. 7월은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 많은 달이고 10월은 금전운과 커리어 운이 상승하는 달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는 재물운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금전적인 흐름이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보너스나 금전적인 행운이 따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애정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싱글이라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고 커플이라면 기존 관계가 한층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하반기에는 예상하지 못한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호랑이띠에게 가장 중요한 달은 4월, 7월, 10월입니다. 4월은 중요한 변화와 기회가 시작되는 달이며 7월은 사업이나 직장에서 중요한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높은 달입니다. 10월은 재물운과 커리어 운이 정점에 오르는 달입니다. 이 세 달을 잘 활용하면 2025년 전체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8월부터 10월까지는 재물운이 급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금전적인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나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어서 호랑이띠 관련 꿈을 해몽해 보겠습니다. 운이 좋을 때나 나쁠 때 꿈을 통해 미리 신호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호랑이와 관련된 길몽을 살펴보겠습니다. 호랑이가 길을 안내하는 꿈은 새로운 기회와 귀인의 도움을 의미하며 호랑이가 집에 들어오는 꿈은 재물운과 행운 상승을 의미합니다. 호랑이가 사냥하는 꿈은 목표 달성과 성공을 의미하며 호랑이와 싸우는 꿈은 강한 경쟁 속에서 승리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현재 흐름이 긍정적이고 운이 상승하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안 좋은 꿈도 있습니다. 호랑이와 관련된 흉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랑이가 도망가는 꿈은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호랑이가 상처를 입는 꿈은 운세의 저하를 의미합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면 현재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2025년 호랑이띠가 주목해야 할 길일과 흉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길일은 말 그대로 좋은 기운이 흐르는 날입니다. 중요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데 유리한 날이기 때문에 계약, 투자, 이사,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습니다. 3월 길일은 3월 3일, 11일, 19일, 27일입니다. 3월은 본격적으로 한 해의 흐름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3월 3일과 3월 11일은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이나 도전을 시작하는데 좋은 타이밍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직장 내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게 되거나 사업적으로 좋은 제안을 받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기회가 온다면 적극적으로 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4월 길일은 6일, 14일, 22일, 30일입니다. 4월은 2025년 호랑이띠에게 중요한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큰 달입니다. 이때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중요한 사람과의 인연이 연결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4월 6일과 4월 22일은 재물운과 인간관계 운이 상승하는 날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새로운 협력을 시작하는 것에 좋은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5월 길일은 8일, 16일, 24일입니다. 5월은 오래 쌓아온 것들이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5월 8일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는데 좋은 날입니다. 이때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재정적인 부분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나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날짜를 참고하면 좋습니다. 반대로 흉일은 운이 저조한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걸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실수나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계약, 투자, 인간관계 변화 등을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3월 흉일은 5일, 13일, 21일, 29일입니다. 3월은 본격적으로 운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달이지만 3월 5일과 3월 13일은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날입니다. 이날은 직장 내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생기거나 계획했던 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3월 21일과 3월 29일에는 금전적인 실수나 투자 관련 리스크가 커질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지출을 조심하고 계약이나 큰 금전 거래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월 흉일은 4일, 12일, 20일, 28일입니다. 4월은 좋은 기운도 많지만 반대로 신중해야 할 날도 있습니다. 특히 4월 12일과 4월 20일은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생기거나 감정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말을 조심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4월 28일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신중해야 할 날입니다. 이날은 충동적인 지출을 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큰 돈이 오가는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5월 흉일은 6일, 14일, 22일입니다. 5월은 호랑이띠에게 좋은 기운이 흐르는 달이지만 신중함이 필요한 시기도 있습니다. 특히 5월 6일과 5월 14일은 체력적으로 지치거나 정신적으로 피로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이날에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5월 22일은 금전적인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날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제 2025년 호랑이띠 운세 요약과 조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서 운이 상승하는 징조, 실현의 신호, 길일과 흉일까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운을 잘 활용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조언까지 더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올해는 호랑이띠가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이 성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해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나 도전을 시작하기 좋은 시기가 많고 재물운과 인간관계 운도 강하게 작용하면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자주 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올해는 도전하는 사람과 머뭇거리는 사람의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해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시기가 있어도 그걸 적극적으로 잡지 못하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이 상승하는 징조가 보일 때 주저하지 말고 기회를 잡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새로운 변화가 두렵거나 망설여질 때 올해는 도전하는 해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는 4월,
7월, 10월입니다. 이 세 달에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사업, 투자, 이사, 인간관계 변화 등 중요한 일이 있다면 이 시기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운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걸 다 진행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운이 상승할 때일수록 조급함을 버리고 신중한 판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5년은 주변의 인맥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해입니다. 귀인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이며 기존 관계를 돈독히 하면 더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이 혼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인간관계를 더 세심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챙기면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에는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일들이 많아지고 스케줄이 바빠지면서 체력이 소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호랑이띠는 한번 몰입하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라서 무리하다가 체력이 바닥나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의 추진력만큼 자신의 건강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운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그걸 잡는 사람과 놓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2025년은 호랑이띠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해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자신을 믿고 기회가 오면 과감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물론 신중한 판단은 필요하지만 너무 망설이기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2025년이 좋은 기운과 멋진 성과로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 운은 함께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